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이 뭐예요? 어젠가요? 뭐, 이렇게, 그젠가요? 어젠가요? 별 관심이 없어서. 이, 이 두 분이 결혼하셨다고 이제 발표했어요. 뭐, 가까운 양가, 뭐, 친지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결혼을 하셨다고 이게 기사가 떴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궁합 시리즈 영상 텍스트 자료 만들면서 이분들 자료는 정리해 놓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결혼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그냥 연애만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 현업 술사로서 드리는 얘기인 겁니다. 이 흘러가는 운이나 이분들 사주 원국의 모양새를 봤을 때 드리는 얘기고요. 기왕 결혼하셨으니까 이 운에서 이렇게 안 좋은 운들 들어와가지고 두 분과 사이 이렇게 흐트러치게 하려고 그래도 어, 잘 견뎌내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리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사주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게요. 이 신해를 이 현빈 씨 사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상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신 그 사주들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텍스트를 짰기 때문에 태어난 생신은 모르지만 이 사주가 이제 현빈 씨 사주라 그러는데 요 신의 일주가 고란살이라 그래요. 그 외로운 그 란세라는 새 이름이 란이에요. 란세라는 새가 이제 그 슬피 울 혹은 외로울 거 이래서 이제 란세가 슬피 이제 외로워서 슬피 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히 남자들 사주보다는 여자들 사주에서 이게 강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란살 일주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용 기운이 강한 이 간지로 잡아요. 이제 전체는 사주 모양새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남자한테도 이 고란살이 복신, 그 싱글, 호레비, 이 과부 이런 기운으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여자에 비해서는 큰 작용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평생을 이렇게 나이 드시러 공부해 오셨던 사주명리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근데 어쨌든 신해일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여기도 이 격각이 치고 있죠. 이게 유예 격각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성격, 부모 형제 자리하고 안방 와이프 자리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서 격각 때려 버리잖아요. 이것도 이게 간여지동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혼 사주입니다. 이것도 이혼 사주로 이 격각을 끼고 있는 이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격각을 치고 있으면 이혼하는 분들 많아요. 성격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실제 결혼생활 살다 보면 그런데다가 무기경신 신 다음에 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간기운은 한 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직기운은 술 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꾸로 지직기운은 거꾸로 이렇게 술에서 해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간기운은 요렇게 한 발 가려고 그러는데 지직기운은 거꾸로 돌아와 버리는 퇴보해 버리는 한 발 퇴버리는 기운이 아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선전살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신적으로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자유기문보다는 못하지만 이 똘끼 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이 내면 작용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삶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그래서 이거를 선전살을 다른 말로 대만의 학원춘 선생님이라는 저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대만의 명리학자였던 학원춘 그 선생님이 정리한 이 간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선전살이 이런 간지가 이런 꽈배기 마치 회오리 치는 꽈배기처럼 이렇게 틀어져 버린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사주만 모아서 분석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이게
이것도 흉한 신살작용으로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사주 안에서 일으키더라. 근데 다행히 이게 지금 생월이 기후간지가 중간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쳐버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막고 있는데, 이거를 운에서 와서 묶어버린다든지 합으로 아니면 형충으로 날려버리면 이 1급 선전살 작용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건 무시 못해요. 일단 이 사주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 사주에서 누군가는 이런 기운을 맞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격각살 자체도 이혼사주고 칸막이는 쳐져 있지만 1급 선전살 작용이 언젠가는 일어날 가능성도 큰 사주다, 이 사주가. 그리고 내 여자는 바람둥이녀 일어났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해 중에 이거를 정리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요, 이 해 중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해 중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이 현빈 씨 사주에서는 이 시주는 모른다 치면 유일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아까 고란살이 이 신의 간지 자체가 고란살이었는데 이 여자가 이게 고란살 작용이 일어나면 이 여자가 그 기운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간목은요, 간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상대적 통변이라 그래요. 이 현빈 씨 사주 안에서 유일한 여자, 안방자를 했으니까 와이프죠. 와이프는 간목이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여자, 아니면 우리나라 이 인목이라는 우리나라 기운 글자를 들어 올리면 간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여자,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모양새냐면 현빈 씨 사주 안에서 본인 남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남자 있죠. 이 술 속에도 이 신금이라는 이 글자가 남자가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이렇게 걸쳐서 오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빈 씨 이전에 적어도 남자는 왜 또 그러냐면 여기도 신유술 이러면 방합이잖아요. 방합 궁극. 그럼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집어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신유술 이렇게 방합자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선 사회에서 남자들이 한무더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관성을 자기 일로 쓰면은 사회에서 일을 왕성하게 하는 기운을 쓴다면 참 좋은데,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남자 기운을 써버리면 본인 만나기 이전에 이 남자들이 그룹 져서 이 여자를 흠모했던 남자들이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넘보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현빈 씨 사주에서 내 여자는 바람둥이과,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현빈 씨 사주 팔자 복분상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혹은 이게 이제 본인 와이프가 안 썼다. 그러면 이게 재성이라는 게 또 누굽니까? 아버지도 되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되고, 아버지는 이 관성이 여자는 아니죠. 아버지는 밖에서 이게 일을 굉장히 바쁘게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민년 열애 공개, 연초에 공개 소식 뜨자마자 지금 이번 달에 아직 갑진월 아니에요.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까지는 이게 개묘월인데요. 개묘월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혼전 임신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이 이민년의 임목 속의 병화가 병신하합 이래서 이 병화가 현빈 씨한테는 이 자식기운이거든요. 자식기운. 그래서
이게 애 들어서는 바람 이제 열애 공개는 한 상태인데 이민월에 이분들은 이민년 이민월에 잠자게 되면 이분들은 적어도 현빈 씨 사주에서는 애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면 아까 이 간목이 이 지지로 내리면 이 인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목의 여자가 아기 씨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열애 공개를 한 거는 이민월이에요. 똑같은 이민년 이민월에. 그러면 이민월에 잠자리 여자하고 자기 여자하고 잠자리게 되면 애기 들어설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올해 자체가 이제 애기 씨 담고 있는 여자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물상이니까. 그러면 연초에도 달려들죠. 그 다음에 가을에도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 이분들 아마 연초 열애 공개하고서 이게 여름 지나서 가을에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요. 급히 서두르는 게 혹시 혼전 임신 가능성도 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야? 이 손혜진 씨 사주에서도요. 이 화 기운이 본인한테는 올해 화 기운이 본인한테는 자식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민년 인중병화가 손혜진 씨한테는 자식 기운인 거죠.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야 뭐 본인들 그 개인사니까 너무 이제 내밀한 부분이 적어도 사주 명력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기운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게 뭐야 이 손혜진 씨 사주에서는 올 여름에 굉장히 강하고 이게 올 가을에 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두 분 사주를 놓고 보면 이거 가을쯤에 나는 정상적이었으면 결혼은 훨씬 더 이게 가는데 좀 급히 서두르는 기운인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주 명략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빈 씨 사주에서는요. 25년 을사년 넘기 힘든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내년 기운이 이제 내년 그리고 내년도 그렇지만 내후년 기운, 갑진년 기운이 특히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삐그덕거려서 갑진년 되면 굉장히 사이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을사년 그 정도 되면 이제 을사년은 더 이제 기운이 넘어가기 힘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냥 친구로 남았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고요. 현미 씨 사주를 만약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현미 씨도 44세 갑인대원 들어오는데 이 갑인대원 중에 들어오는 이 인연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결혼은 만약에 두 분 사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이 편찮게 흘러가서 만약 불행히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현미 씨는 44살들은 이 갑인대원 중에 재혼 기운수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여자도 좋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더 본인 사주에서는요. 이 갑인대원 중에 들어온 여자 기운이 훨씬 더 좋은 여자입니다. 이거 아까 이 갑목의 여자는 갑 그대로 이 갑목을 내리면 인목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손혜진 씨 사주를 보면요. 요 갑오가 나체도화예요. 민이죠. 그런데 이 신유도 홍념이에요. 요 신금도 도화글자예요. 이 홍념 기운, 딱 보는 순간에 홍념 기운 발사하니까 미운인 거죠. 발그레 하니. 이 갑오와 나체도화.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이 본인 안방 자리하고 성격궁, 부모, 형제 자리하고 추구 원진 짜버렸잖아요. 여기는 격각 짜버리고 여기는 원진 짜버리고 그리고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이런데요. 이 사주도요. 이렇게 할게요. 이걸 정리를 할 걸.
잠시만요. 예. 자, 이렇게 놓게 보면 이 사주도요. 요 유축이 이 사화라는 사유축 삼합의 허자를 끌고 들어요. 허자를. 그 여기서도 남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유축 삼합자 버리니까 요게 이 그 손혜진 씨한테는 남자 무리예요. 무리. 남자 무리를 짜고 있고 이게 일로 풀었으면 밖에서 일하느라 엄청 이 일 저 일 하면서 바쁘게 보낸다도 되는데 그렇게 쓰면 좋은 거고 이거를 남자 인연으로 써버리면 이거 남자 무리를 짜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인연들 다 떼내고 결혼을 해야죠. 이제 그렇고 요 지금 올해 지금 42로 돼 있는데요. 요 대운 중에 지금 보면은 을사대운이잖아요. 을사. 이 을사도요, 이거, 나체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중 경금이, 사 속에 있는 경금이 남자 기운이라. 도학 기운은 엄청 풍기는 잘생긴 남자죠. 어가, 요 딱 일이 대운에 자기, 요 대운 중에 요 사주하고 사유축 삼합 잡아버리잖아요. 사유축. 이러면 못 벗어나요. 굉장히 강력한 연애에서 일어납니다. 결혼하죠, 이렇게 돼. 결혼하는데, 내나 본인 사주 원국 자체가 이렇게 원진을 짜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주도. 그리고 이게 여기 멀리 있는 이 남자도 안방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오유파작용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연애는 많이 하는데, 안방으로 끌고 들으면 남자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는 이 사주 구조예요, 이 사주 구조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얘기했지만, 요번 대운 중에 이게 사유축, 금국, 남자국, 밤사막, 관성국, 남자 무리를 짜고 있는 사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손혜진 씨 사주가 아니고, 제가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인 사주인데, 나체도화년대 어장관리의 달인 그런 사주를 제가 풀어드린 게 있어요. 그 제 영상에서. 그런 비슷한 구조, 이 구조도. 이 잘못 써버리면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어장관리, 남자들 잔뜩 썸 타는 남자들 이게 관리하면서 자기 외모, 몸매 관리하면서 그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 사주가. 그래, 난 도화 바람둥이, 어장관리, 갑녀니까 갑목이잖아요. 이 손혜진 씨도 갑목의 여자라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그 갑목 기질이 있어요. 그런 여장관리 하면서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안방으로도 이 남자들이 들어오려 보면은 쳐내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거 기운 이렇게 잘못 써버리면 이혼 사주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민년 열애 공개할 때 이제 뭐 혼전임신 가능성도 큰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현재 을사대운인데 이제 아까 이제 현빈 씨 사주 풀면서 내년 개묘년도 약간 이게 기운이 약간 그렇고 내후년 되면은 갑진년 되면 기운이 더 안 좋아서 요거 을사년 되면은 좀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손혜진 씨 사주 같은 경우가 현재 을사대운이잖아요. 그러면서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2025년. 그러면 이 대운 을사대운하고 이 세운인 25년 을사세운 간지하고 복음 동착 일으키면서 사유축 아까 남자 관성국 엄청 크게 짜버리잖아요. 이럴 때는요, 이게 강력한 연애수가 일어나요. 밖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강력한 새로운 인연은 이면서 이게 이제 임신운도 되는 거예요. 요럴 때 남자하고 연애해버리면요, 임신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임신도. 그러면 스토리가 다양하게 짤 수가 있죠. 이게 둘이 사이가 그 사이에 안 좋아져서 밖에서 뭐 이게 순간적으로 홀릭하는 남자 있어가지고 잠자리 해버리는데 거기서 덜컥 애가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띠 자식을 가져버리면 돼. 뱀띠 자식을. 그럼 뱀띠 자식을 가져버리면 여기는 피해갈 수는 있는데 손혜진 씨는 뱀띠 자식을 가져버리면 여기는요 이 안방자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손혜진 씨는 뱀띠 자식을 가져서 피해갈 수 있고 여기는 뱀띠 자식을 갖게 되면은 그 자식이 생기면서 그 뱀띠 자식 기운 때문에 안방에 있는 여자하고는 많이 멀어지는 결혼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뱀띠 자식 생긴 다음에 손혜진 씨는 그 자식 끼고 돌고 남편 대신 여기는 이제 와이프하고는 이제 그 현빈 씨는 멀어지는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주 명력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운을 본인 사주 원판 모양새 이제 최근 몇 년치 흘러가는 운 그리고 이분들 대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자면 편치 않다요. 편치 않다. 결혼할 운의 결혼들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주 원판 자체가 결혼을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본인들 사주 자체가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서 그리고 운에서 당장 이제 내년 개묘년 그 다음 갑진년 을사년 이렇게 한 3년 사이에서 이렇게 운들이 좀 요동치면서 불편하게 둘 사이를 좀 갈라치기를 하는 기운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왕 결혼하셨으니 행복하시라 이런 기운들 슬그럽게 극복하고서 이분들 사주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